완벽주의는 원칙과 논리를 이용하여 행동에 힘을 행사한다. 완벽주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알려준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 수도 없다. 아무리 강력한 말이어도, 아무리 소리가 커도, 따라서 비약점을 받거나 오랫동안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면 인생이 끝장날 거라고 완벽주의가 협박해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마라. 대신 우리는 다음 3가지를 권한다. 첫째, 생각을 생각으로 여겨라. 생각은 생각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둘째, 사고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라.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건 당신은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셋째, 생각들이 하는 말을 고려하되 도움이 되는 것은 취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라. 논리에 맞고 진실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집중하면 완벽주의의 덫을 피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원칙을 어겼을 때나 상황이 완벽하지 않을 때 밀려드는 불편한 느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완벽하지 않은 나로 살아간다는 것. 불편한 감정을 허락하는 연습. 삶에는 아픔, 괴로움, 결함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결함을 부정하려 하지만 삶의 일면을 거부하면 할수록 삶은 옹색해질 뿐이다. 우리가 지니고 태어난 결함과 그에 수반되는 감정들을 회피하려 하면 좋은, 훌륭한, 매력적인, 유능한,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 때마다 위축되고 만다. 결국 풍요로운 삶을 누릴 기회가 차단된다.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이 썩 유쾌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가 중독성이 있는 것이다. 훌륭하게 해내면 트로피, 칭찬, 돈, 좋아요 개수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딘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 불편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있다. 한마디로 윈윈 게임인 것이다. 패배자가 된 기분, 압도당한 기분, 수치스럽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스럽고 죄책감이 들고 게으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화가 나고 짜증나는 기분을 느낄 필요도 없고 자기 혐오에 빠질 필요도 없다.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이성이 당신에게 속삭인다. 완벽해지는 순간 모든 불쾌한 기분이 사라질 거라고. 당신의 이성은 어떤 말로 당신을 설득했는가? 느낌은 우리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느낌은 생존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두려움은 약탈자로부터 도망치게 하고 수치심은 집단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 굶주림이 먹을 것을 찾게 만들고 역겨움이 독성 물질을 먹는 것을 막아준다. 느낌이 주는 진화적 이득 때문에 인간은 유난히 느낌에 민감하고 자동적으로 신속히 반응한다. 두려움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 약탈자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뛰어난 사람임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민감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이 불안, 스트레스, 걱정이 우리에게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이다. 느낌은 본래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이겠지만 현대의 사회와 문화는 생물학보다 급격하게 진화했다. 인간은 애초에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소셜미디어 정보들, 외적인 미의 황당한 기준들, 자본주의적 욕망, 디지털 화면을 매개로 한 교류가 이어지는 세계에서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자연의 계획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의 괴리로 인해 느낌은 잘못된 신호를 전달해서 목표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을 유도할 확률이 높아졌다. 따라서 낭떠러지를 따라 걸을 때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둘러보다 친구들이 나만 빼고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나 답안지에 동그라미에 색을 칠할 때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부적절한 느낌들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기보다 고통을 유발하여 점차 행복을 잠식한다. 도움이 되는 느낌과 도움이 되지 않는 느낌을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하다가 근육이 당겨서 아프다면 부상을 막기 위해 운동을 멈추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 노력할 때의 불안은 감수하는 편이 낫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느낌을 바탕으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용성 여부를 떠나 느낌은 그 자체로 유효하다. 당신의 느낌이 현재 욕구와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덜 유효한 건 아니다. 유효하다고 해서 느낌에 반응하거나 대응하거나 혹은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저 느낌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뿐이다. 아마도 오랜 세월 당신이 터득한 결과는 상반된 개념일 것이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당신의 느낌을 설명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무장해야 했을 것이다. 왜 울어? 왜 그렇게 불안해? 왜 화를 내? 라는 질문에 느낌을 설명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설명은 일관적이고도 질문자가 만족할 만한 것이어야 했다. 결국 당신의 느낌이 유효한지에 관한 여부를 다른 사람이 판단하도록 두었다. 마치 이 사회가 상황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느낌들만 허용된다는 듯이.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깐깐한, 예민한, 징징거리는 정신나간, 맛이 간 사람이 된다. 부당한 일이다. 당신의 느낌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저조할 수도 있고 활기찰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다. 어떤 느낌이든 받아들일 수 있고 유효하다는 맹세를 받아들인다면 진정해야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같은 말들은 모두 의미가 없어진다. 그것은 마치 노을이 조금 더 분홍빛이어야 한다거나 나뭇잎이 조금 더 초록빛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느낌들의 존재를 허용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좀 더 폭넓게 느낌을 체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어떤 느낌이건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왜 느낌을 억누르거나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사과하겠는가?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불편한 느낌들을 회피하거나 통제하거나 벗어내려는 인간의 본능은 당연한 것이다. 물리적 위험을 피하려는 본능은 오랜 세월을 인류를 안전하게 지켜왔고 따라서 인간의 이성은 머릿속의 불안과 걱정 같은 위협에도 똑같이 대응하라고 설득한다. 그러나 당신은 이성의 말이 정확하지 않다는 걸 안다. 지금까지의 경험이 그 반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경험은 말한다. 아무리 애를 써도 느낌을 물리칠 수가 없다고.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잠시 잊을 수는 있겠지만 프로그램이 끝나는 순간 곧바로 스트레스가 밀려든다. 심지어 더 강력해진 상태로 걱정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온갖 이유들을 열거하며 걱정을 누그러뜨릴 수는 있겠지만 그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는가, 모양만 다를 뿐 똑같은 걱정이 혹은 전혀 다른 걱정이 밀려든다. 감정의 회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더구나 감정의 회피는 삶의 공간을 축소한다. 모든 것이 위험하다면 안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어떤 위협도 미치지 못하는 구석에 숨어 있으면서 무서운 무언가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지 않기만을 바란다.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친밀감에 대한 부담감을 회피하기 위해 사람들을 밀어내며 짐이 되는 것 같은 자괴감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어낸다. 그런데도 고통은 여전히 당신을 찾아온다. 인간으로 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애쓰는 것은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물에 젖지 않으려 애쓰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던 때, 심지어 무감각했던 때를 떠올려보라. 피할 수 없는 일을 피하려 할 때 필요한 고통마저 불필요한 괴로움이 된다. 더 당신을 아프게 한다. 이 모든 게 고통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기 때문이다.
어쩌면 당신은 모든 느낌들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단지 나쁜 느낌만을 피하려 애쓰는 것뿐이라고. 그러나 모든 파도를 피하지 않고 나쁜 파도만 피할 수는 없다. 안타깝게도 어떤 파도가 당신을 덮칠지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다에서 헤엄친다는 것은 모든 파도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더 마음에 드는 파도가 있을 것이고 더 기꺼이 젖고 싶은 파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취향은 실제로 밀려드는 파도와 아무 상관이 없고 그 파도에 대한 당신의 통제력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모든 파도를 평가해서 오직 좋은 파도만이 밀려들기를 바란다면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이 여전히 재밌을까?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을 진심으로 즐기려면 기꺼이 모든 파도들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불편함의 마음을 열어라. 스트레스와 더불어 살아라. 불안한 느낌을 받아들여라 같은 말들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느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느낌을 떨쳐버리려 애쓰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개념이다. 사실 이런 말들은 위험 신호에 반응하려는 생물학적 본능을 거스르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마음을 여는 연습을 하기에 앞서 왜 그래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불편한 느낌을 없애버리면 될 것을 왜 굳이 그 느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할까? 첫 번째 이유는 명백하다. 불편한 느낌을 없애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당신은 경험을 통해 이미 그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불완전함을 밀어내는 것, 훌륭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극도로 예민하고 대수롭지 않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비난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은 피곤할 뿐 아니라 자기 파괴적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고통은 당신이 진정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기 때문이다. 거절당해 상처받았다면 그 고통은 당신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임을 말해준다. 구조적 불평등에 분노를 느꼈다면 사회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무관심한 것들로부터 상처받을 순 없고 관심을 끄지 않는 한 상처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달갑지 않은 느낌을 위해 공간을 만드는 시도는 고통을 느끼는 작업에 능숙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어쩌면 당신은 느낌을 지니고 있는 것에 서툴 수도 있다. 늘 어떤 감정들로부터 도망치려 했다면 회피하는 연습은 부단히 해온 반면 느낌을 지니고 있는 연습은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다. 고통을 느끼는 것에 노련해진 스스로를 상상해보라. 그것은 고통이 삶에 파고들 때 그것을 느끼되 휘둘리지 않고 있던 자리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바로 수용이다. 수용은 너무나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어 온 데다 체념과도 비슷하게 쓰여서 다소 모호한 용어가 되었다. 우리는 패배와 상실을 수용한다. 처벌을 수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용은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우리는 낯선 이의 친절과 호의를 받아들인다. 사람들의 덕담과 선물을 받아들인다. 마찬가지로 불안, 스트레스, 걱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메일로도 할 수 있는 얘기를 직접 하려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처럼 달갑지 않은 생각과 느낌을 수용할 공간도 낼 수 있다. 수용을 연습하려면 먼저 받아들이는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무엇을 받아들일지 명확히 해라. 실패를 혹은 비참한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들과는 달리 당신은 결과에 대한 통제권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스티븐 헤이즈 박사는 그 점을 멋지게 표현했다. 당신의 상황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과거와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살아오면서 축적한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들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놀랍도록 다양한 감정들을 체험하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인간의 특별한 능력을 받아들이고
또 경탄하라는 것이다. 비록 사소한 차이일지라도 당신이 쓸쓸한 기분과 비참한 기분을 구분할 줄 알고 짜증나는 것과 화가 나는 것을 구분할 줄 안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 당신에겐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다른 행동을 선택할 힘이 있다. 그러나 당신의 과거와 느낌들은 그저 그 자체로만 존재할 뿐이다. 느낌을 수용하는 과정은 그것이 존재할 공간을 주는 것을 뜻한다.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흉측한 가구를 놓을 공간을 거실에 마련하는 것처럼 말이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반드시 좋아하는 건 아니다. 그저 공간을 줄 뿐이다. 반대로 느낌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다. 느낌은 과거의 산물이고 당신은 과거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감정적 회피는 결국 내면으로부터의 자기 부정이다.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연습을 하라. 이 글을 어디에서 읽고 있건 어색한 자세를 취해보아라. 침대에 누워있다면 걸터 앉아보고 소파 옆에 기대거나 바닥에 있다면 굴러보아라. 그리고 지금부터 안내할 다음 연습을 하는 동안 계속 불편한 자세를 유지해라. 불편한 자세를 취했다면 1. 당신의 몸에서 가장 불편한 곳이 어디인지 알아차려보아라. 어깨인가, 목인가 등, 아래쪽인가, 턱인가, 다리인가, 가슴인가. 유독 불편한 곳을 알아차려라. 그리고 천천히 그곳에 주의를 집중해라. 어떤 식으로든 그 느낌을 바꾸거나 통제하려 하지 마라. 2. 그 느낌에 얼굴을 주어라.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다. 불편은 어떤 모습인가? 불편의 모양, 색상, 크기, 표정, 밀도는 어떤가? 3. 불편한 느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혹은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지 관찰해라. 위아래로 움직이는가? 중심에서부터 서서히 퍼져나가는가? 사방으로 튀는가? 파장처럼 고동치는가? 아니면 완벽하게 정지한 상태인가? 4. 몸 안에서 그 느낌의 경계를 추적해보아라. 그 느낌이 어디서 끝나는지 따라간 다음 그 주위로 경계선을 그려라. 한 발짝 물러나 그 느낌이 존재하는 공간을 바라보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아라. 5. 느낌을 전체적으로 파악했다면 마치 영화를 보듯 그 느낌을 관찰하라. 매 순간 바뀌는 장면을 보아라. 느낌이 제 갈 길을 가게 하라. 당신이 할 일은 그저 지켜보는 것뿐이다. 뒤로 되감지도 말고 앞으로 빨리 돌리지도 마라. 호기심을 갖고 보아라. 마치 전에는 한 번도 그런 느낌을 본 적이 없다는 듯이 저 느낌이 이제 뭘 하려나, 어디로 가려나, 저 느낌이 내 몸의 어느 부위로 번지려나. 6.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느낌을 관찰했다면 지금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 느낌의 새로운 면을 찾아보아라. 어쩌면 새로운 곳에서 생각지 못한 느낌이 나타날 수 있다. 7. 다시 5번으로 돌아가라. 마음의 안락 의자에 편안히 앉아 잠시 무대를 구경해보라. 불편한 느낌의 공간을 주어보니 어떤가? 노트에 그 경험을 설명하는 단어와 문장을 적어보자. 느낌의 마음을 열어보니 어떤 면에서 유용한지 혹은 유용하지 않은지 적어보아라. 몸을 움직여 어떤 식으로든 느낌을 바꾸려 하지 않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불편한 느낌을 관찰할 수 있었다면 당신은 수용을 연습한 것이다. 불편함을 느끼는 다른 상황에서도 이 순서대로 연습해보기 바란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장소를 고를 때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이 단계를 밟아보아라. 스트레스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관찰하고 스트레스에 공간을 주는 것이다.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잘하고 있다. 수용은 하나의 기술이다.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연습할수록 쉬워진다. 라메킨을 만져본 적 없는 사람이
첫 베이킹 도전에서 예쁘고 폭신폭신한 수플레를 만들어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영영 못 만드는 건 아니다. 수용의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게 뭐 어떤가? 몸을 움직여 불편한 느낌에 굴복할 필요가 없던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공간을 주는 과정이 너무 쉬웠다면 그건 역시 좋은 일이다. 어쩌면 당신에겐 수용이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닐 수도 있고 재능을 타고난 것일 수도 있다. 하던 대로 계속해라. 그러나 혹시 당신이 불편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길 바란다. 원칙과 논리가 그렇듯이 회피는 어디에나 있다. 회피하면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수용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먼저 회피를 인식하고 줄여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당신이 무언가를 회피하고 있다면 수용 연습은 허울일 뿐이다. 아무리 연습해도 기술은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 수용의 기술 혹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기술을 연습하는 것은 마치 엿기를 드는 것과 같다. 처음에 힘을 기를 때에는 자세가 무척 중요하다. 바닥에서 엿기를 들어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게 다가 아니다. 적절한 근육을 사용하고 정확한 동작을 취해야 한다. 자세가 좋아야만 언젠가 135kg을 들 수 있다.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부상의 위험이 있을 뿐더러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 바른 자세로 드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가벼운 엿기로 바른 자세를 연습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그리고 정확한 기술을 구사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항상 누군가가 곁에서 당신의 자세를 봐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시 수용에 적용하자면 어떤 느낌을 회피하고 있는지 혹은 불편한 느낌일 때조차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회피의 양상은 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수용 연습이 끝나고 안도감을 느낀다면 회피의 징후일 수 있다. 한쪽 눈을 시계에 고정한 채 불편을 견디고 있다면 그건 역시 회피다. 수영장에 들어가면서 젖지 않으려고 비닐로 몸을 감싸는 것과 같다. 느낌이 존재할 공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 감정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만을 갖추어 놓은 것이다. 연습이 끝난 뒤 사라져 주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머물러도 좋다는 식이다. 마치 짐짝 같은 주황색 의자를 보면서 의자를 기증하기로 한 날까지 날짜를 꽂고 있는 것과 같다. 흉측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편이 낫지 않을까? 눈에 좀 거슬리더라도 잊어버리고 대신 훌륭한 영화 한 편에 몰입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반면 연습하는 내내 너무도 편안했다면 그건 역시 회피일 수 있다. 아마도 그 불편을 그럭저럭 견딜만한 무언가로 바꾸었을 것이다. 마치 연인에게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어보라거나 좀 더 재미있는 취미를 가져보라거나 요리를 배워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연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면 연인이 끊임없이 당신을 감동시키려 애쓸 필요가 없는 것처럼 불편한 감정도 당신이 받아들이기 위해 다른 어떤 것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 다양한 받아들이기 기술을 시도하다 보면 낯선 곳에 도달하게 된다. 그 깨달음의 순간을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어느 순간 느낌과 싸우고 있지 않으며 편안히 숨 쉴 수 있고 느낌을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놓아두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조금 홀가분한 기분이 들고 그 상태에 잠시 머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수용의 기술을 습득해 가고 있는 것이다. 운동이나 학문적 기술과 달리 수용의 기술은 무슨 일을 하고 있건 연습할 수 있다. 어떤 감정이든 느껴질 때 연습해라. 유쾌한 감정으로 연습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건 이미 잘할 것이다. 우리는 좋은 느낌에는 기꺼이 마음을 열면서도 나쁜 것이라고 이름 붙인 느낌에는 그러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신호등의 빨간불이 유독
길게 느껴질 때 연습해라. 세 번째로, 시한을 어긴 동료에게 화가 나는가? 연습해라. 6분 전에 받은 상사의 메일에 아직 답장을 하지 못해서 조급한가? 연습해라. 주말에 끝내야 하는 집안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가? 그 느낌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목표에 부합되는 행동을 시작해라. 느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 안다라는 대신 느낌이 존재할 공간을 주고 그동안 다른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모든 연습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고통을 위한 고통은 좋아하지 않는다. 힘든 일을 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만약 불편한 느낌이 나타날지, 그 느낌이 얼마나 오래 갈지, 어떤 강도일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은가? 느낌은 삶의 한 부분이다.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느낌이 그토록 집요한 이유는 인류의 생존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느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이루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다양한 상황에서 동일한 가정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 따라서 느낌이 항상 유효하고 때로는 도움이 된다고 해도 언제 느낌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언제 뒷마당에서 때를 쓰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 이상의 관심을 주지 않고 호들갑을 떨도록 느낌을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수용 연습이다. 수용의 대상은 느낌이지 행동이나 상황이 아니다. 수용하려면 마치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화를 볼 때처럼 느낌을 바라봐야 한다. 불쾌한 느낌을 위한 공간을 만들 때 교모히 회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다시 관찰 단계로 돌아가라. 관찰이 지속 가능한 상태에 접어들면 수용에 가까워진 것이다. 지금까지 생각과 느낌에 삶의 주도권을 넘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연습을 했다. 이제 당신이 스스로에게 붙인 꼬리표와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아보자. 완벽주의는 원칙과 논리를 이용하여 행동에 힘을 행사한다. 완벽주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알려준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 수도 없다. 아무리 강력한 말이어도, 아무리 소리가 커도, 따라서 비약점을 받거나 오랫동안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면 인생이 끝장날 거라고 완벽주의가 협박해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마라. 대신 우리는 다음 3가지를 권한다. 첫째, 생각을 생각으로 여겨라. 생각은 생각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둘째, 사고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라.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건 당신은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셋째, 생각들이 하는 말을 고려하되 도움이 되는 것은 취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라. 논리에 맞고 진실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집중하면 완벽주의의 덫을 피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원칙을 어겼을 때나 상황이 완벽하지 않을 때 밀려드는 불편한 느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알아볼 것이다.